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애플 WWDC 프리뷰 영상의 텐션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목소리도 많이 잠긴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맥북 캠코더를 켰습니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답게 애플은 키노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했고요.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면서 애플 WWDC 2020 키노트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WWDC 2020에서는 ARM을 기반으로 한 맥북과 아이맥 그리고 에어팟 스튜디오 등등 여러가지 하드웨어들도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요. 소프트웨어만 공개가 됐습니다. OS 업데이트된 사항들만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께 iOS, iPadOS, macOS, watchOS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OS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우리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UI가 세련되고 간단하게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iOS부터 차근차근 보실까요? 업그레이드된 iOS 14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다행히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이제는 위젯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있고 크기도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큐브가 아닌 다양한 크기로 변화가 됐습니다. 위젯별로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조정되어 있고요. 또 자주 사용하는 앱은 같은 폴더에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카테고리별로 알아서 폴더에 넣어줘서 위젯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아이폰 사용하기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이패드처럼 영상을 보고 있어도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화면을 옆으로 밀어 넣어도 오디오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영상이 상단이나 하단에 떠 있어서 계속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디테일한 변화가 편리함을 극대화시키죠. 시리가 더 똑똑해졌습니다. 속도나 성능 면에서도 훨씬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구글 번역 기능과 비슷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도 다행히 포함되어 있네요. 상단에 중요 메시지 고정 기능이 생겼고요. 그룹 채팅 시에 특정 이름을 언급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언급되었다는 문자가 또 갑니다. 또 당연히 미모지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앞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 기술을 이용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이폰으로 차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멀리서는 가능하지 않고 차 문 거의 가까이 되면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링크 공유를 하면 차 키가 없는 상대방도 차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NFC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전용 앱 클립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NFC를 인식을 하면 카페나 꽃집, 주유소 어느 곳에 가서도 자동적으로 한 번에 결제까지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질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가능하기까지는 애플페이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이렇게 iOS 14 업데이트 된 항목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OS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의 넓은 캔버스에 맞게 위젯의 크기와 디자인도 변화가 생겼고요. 또 위젯을 들어가면 옆에 아이패드에 맞는 맞춤형 사이드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보기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iOS 14에서도 가능한 기능인데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전화가 오면 예전에는 이런 화면이 떴다면 지금은 위에 세련되게 콜바가 뜹니다. iOS에서도 다른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이렇게 작게 상단에 뜰 거예요. 이 콜바 기능이 윈도우보다 먼저 탑재가 됐다는 게 상당히 뿌듯하네요. 그리고 애플 펜슬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했는데 핸드라이팅 스크리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패드를 보다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하다 보면 글씨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애플 펜슬만큼 핸드라이팅을 인식을 합니다. 손글씨조차도 더블 탭을 하면 단어 하나를 인식해서 복사할 수 있고 붙여넣기 할 수 있고 애플 펜슬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기능을
똑같이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워드 작업이나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해질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글씨를 애플 펜슬과 동일하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색도 바꿀 수 있고요. 번호를 적어 놓으면 전자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르면 바로 전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손글씨는 한국어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요. 한자는 또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인식이 안 된다면 또 애플 펜슬이 강화가 되면서 도형이나 화살표 부분도 정확하지 않게 그려도 아이패드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서라운드 사운드가 제공되는데요.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 머리가 움직여도 그 움직임에 맞는 사운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움직이는 버스 안이라든지 이런 이동수단에 있을 때 보다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치OS 7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양한 페이스들이 생겼고요. 또 이제는 이 페이스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iOS와 마찬가지로 맵을 들어가면 자전거 경로를 볼 수 있는 사이클링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운동 기능 면에서 보다 더 다양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댄스, 코어 트레이닝 등등 앞서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금 더 피트니스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또 헬스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수면 측정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제는 잠들기 전에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을 또 제공해주고 또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 수면 패턴도 추천해줍니다. 시국에 맞는 핸드워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20초 정도의 손 씻는 시간을 적당하게 생각을 해서 타이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7초를 남겨두거나 적정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씻으라는 페이스가 뜨고요. 20초에 맞게 잘 씻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리고 예상 정보에서 공개되었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플워치가 피트니스와 헬스 분야에 보다 더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키노트였어요. 맥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이콘과 UI 모양이 상당 부분 변화가 되었고요. 또 메시지 앱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WWDC에서 암칩을 탑재한 맥북이 공개될까 싶었는데 그 하드웨어는 공개가 안 되고 애플의 자체 칩셋인 애플 실리콘이 공개가 되었어요. 팀 쿡도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그랬듯 애플의 CPU 변청 과정을 설명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맥북에도 새로운 CPU가 들어갑니다. 애플 실리콘.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아주 간지나게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이걸 탑재할 거야.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이걸 넣을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좀 멋있었습니다. 이로써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워치 등 모든 기기가 호환이 되는 애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애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점점 더 애플 유저들은 애플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목이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이 키노트에서 보여주었던 업데이트된 사양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WDC가 끝이 났으니까 가을 9월에 어떤 하드웨어 기기를 출시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팟 스튜디오 애플 태그 그리고 아이맥, 새로운 아이맥 이런 하드웨어 기기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도 기대가 되는데요. WWDC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퀄리티로 진행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WWDC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아이 컨택하는 느낌을 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WWDC 리뷰 영상을 통해서 애플의 동향이나 흐름을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당연히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빠르게 IT 소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통파!